지난 8월 24일 폴란드 국영방송 TVP의 군사전문기자 카밀 트자스카는 자신의 SNS에 K2 전차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게재하였습니다. 15일 열린 폴란드 국군의 날 퍼레이드 현장에 취재에 나섰던 카밀 트자스카는 최근 자국이 도입한 현대화된 무기들에 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지만 자신에게 배정된 시간이 너무 짧았다며 성능에 관한 자세한 얘기를 다 담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이분으로 편집된 이날 방송 영상에서는 한국의 K2 전차와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를 운용하고 있는 전차병들과의 인터뷰만을 핵심으로 내보냈습니다. 우선 그 내용 한번 보시죠. Łącznie ponad 2000 żołnierzy, setki pojazdów i samolotów. W powietrzu świeżo wprowadzone do służby samoloty F-50, śmigłowce AW i sojusznicze F-35. Na ziemi zupełnie nowa odsłona polskich sił lądowych. Tuż przed rozpoczęciem defilady spotkaliśmy się z załogami. Przeszły gruntowny remont od podstaw. Były rozkręcane, można powiedzieć, do ostatniej śrubki. Wszystkie elementy zużyte były wymieniane na nowe i następnie ponownie kompletowane. Na ten moment najnowocześniejsze są jednak te koreańskiej produkcji czołgi K2. Tu jest potężny przeskok między tym, co mieliśmy, a między tym, co mamy teraz. Te czołgi rzeczywiście czuć takiego ducha XXI wieku, czuć te systemy, które są tam wprowadzone, czuć po prostu technologię, która została wdrożona w siły zbrojne. Obok czołgów na defiladzie pojawiły się też dostarczone niedawno haubice K9 i borsuki. I po reakcjach widzów widać wyraźnie, że organizacja takiej demonstracji siły miała bardzo duże znaczenie. No i miejmy nadzieję, że to wszystko idzie w dobrym kierunku. To wymierne i policzalne efekty rewolucji, jaką przechodzi dzisiaj polskie wojsko. I mimo, że wciąż jest jeszcze dużo do zrobienia, ten obraz jasno określa kierunek, w którym zmierzają polskie siły zbrojne. 이날 인터뷰 이후 카밀 트자스카 기자는 자신의 SNS에 깜짝 놀랄 만한 K2 전차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했습니다. 그는 K2 에이브람스 레오에 관해 사격 훈련 및 퍼레이드가 끝난 후 제가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몇 마디 적어보려 한다며 뉴스에 제공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사실을 전했습니다. 우선 저는 K2 탱크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굉장히 특별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간은 충분하게 여겨졌지만 M1보다는 조금 작긴 했는데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본 적이 없는 차이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전차였습니다. 현재 폴란드가 보유한 세 가지 전차 중 어느 것이 더 낫냐 하는 것에 대한 건전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격 시 K2가 정확도에서 가장 우위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가장 큰 이슈는 통신 호환성 부분인데 K2 전차는 레오나 에이브람스와의 협력이나 군사 훈련 시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전 세계를 대표하는 3.5세대 전차 세 가지 모델 K2, 레오, 에이브람스 중 카밀 트자스카 기자는 K2 전차를 콕 집어 다른 차원의 전차, 굉장히 특별한 전차, 본 적이 없는 전차, 가장 정확한 사격 능력을 지닌 전차라고 평가한 것인데요. 실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대들의 이러한 증언은 그 말에 힘이 실려 무지성으로 한국 방산에 대한 비방을 늘어놓고 있는 키보드 워리어들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그동안 한국산 무기의 장점으로 꼽혔던 저렴한 가격, 빠른 납기, 후속 지원, 기술 이전과 같은 부수적인 이유가 아닌 무기의 성능 그 하나만으로도 세계 최고의 무기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미국 정치 포털 사이트인 포린폴리시는 주목할 만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은 단순히 무기를 팔고 이윤을 남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한국을 전 세계 리더 국가로 성장시켜주고 있다는 분석을 한 것인데요. 영국 킹스 칼리지 대학의 국제학 교수인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8월 3일 포린폴리시에 한국은 세계의 중심이 되기 위해 다른 각도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전통적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지배해왔던 무기 수출 분야에서 한국은 주요 국가로 자리매김하였다. 한국의 독자적인 역량 증진은 이미 유럽을 뒤흔들고 있다.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 고갈된 무기를 보충하고 싶어 하지만 쇠퇴하는 유럽의 방위 산업은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었고 이 틈을 한국의 무기 회사들이 개입하게 되었다. 폴란드와 획기적인 거래 이후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를 포함한 몇몇 러시아 EU 국가들은 한국으로부터 자체 군사 장비를 구입했다. 한국은 또한 최근에는 호주의 주요 거래에서 독일 기업을 제쳐 국제 방산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전차나 전투기를 파는 것은 휴대폰이나 K-팝을 수출하는 것과는 다르다. 한국은 단지 무기를 팔기 위한 움직임을 취하는 것이 아닌 이러한 무기 판매를 통해 잠재적으로 가치 있는 안보 파트너와의 더욱 긴밀한 협력을 위한 진출로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UAE를
보면 한국에 무기를 수입한 후 각종 연합훈련, 해적대 취업력, 군사장비 및 기술개발 프로그램, 정보 공유 등을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인 관계로 변모하였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 상인 이상의 존재로 글로벌 중추국가가 될 것이다. 한국의 방산 역량은 그들을 단순히 지역 강대국으로만 인식되지 않고 세계 여러 지역의 정치, 안보, 경제 문제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정학적 파트너가 될 수 있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것이 K-팝, K-드라마, K-컬처뿐만 아니라 K-웨폰, 우수한 성능을 지닌 한국산 무기가 떠오르고 있고, 이는 강대국, 군사강국, 선진국의 의미로 변모하여 사람들의 인식을 각인시킨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의 방산 역량이나 군비 증강에 대한 실질적인 위력에 대해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국가는 다름 아닌 북한인데요. 북한은 최근 논평을 통해 광폭적인 한국의 군비 증강 행보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내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마치 한국산 무기의 위력을 대신 자랑해주고 있는 것 같아 네티즌들은 아이러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조차 잘 모르는 우리 무기의 위력을 공식 논평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 북한, 뭐라고 부들대며 떠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끝을 모르는 동족 대결 관계. 남조선 군부가 내외의 우려와 규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장장비 개발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얼마 전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은 2026년까지 약 7억 7,800만 달러를 투자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6대의 백두 정찰기들 중 로후화된 4대를 대체할 신형 정찰기들을 자체로 개발하겠다고 공표하였다. 또한 2024년까지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보병, 전차, 장갑차, 함정, 직승기용 기관총을 갱신하고 소부대의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공언하였다. 실로 조선반도 긴장 격화의 주범, 평화 파괴의 장본인으로서의 정체를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낸 호전정망동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남조선 위정자들은 앞에서는 대화와 협력, 평화 번영에 대해 곧잘 떠들어대고 있다. 하지만 뒤에 돌아앉아서는 어떻게 하나 동족을 힘으로 압살할 군사적 대결 야망에 미쳐 돌아가고 있다. 우리를 위협의 대상, 억제해야 할 상대로 규정하고 원한의 미국에 추종하여 군비 확장과 무장장비 현대화 노름에 매달려온 남조선 군부의 행태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지난해보다 5.4% 증가한 52조 8,400여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돈을 올해 국방비로 정한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은 연초부터 방위산업 발전협의회를 벌려놓는다. 2021년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을 확정한다. 2021년 부분품 국산화 계획을 작성한다 하면서 분주히 돌아쳤다. 이러한 가운데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은 지난 1월 잠수함 탄도미사일의 지상 사출 시험 노름을 벌려놓았는가 하면 3월에는 중탕크 K2의 발동기 시운전을 진행하였다. 4월에는 초음속 전투기 KF-21 한국형 전투기 시제품 1호기 출고식 노름을 벌려놓았으며 5월에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이후 사거리 3,000에서 5,000km인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하겠다. 1000km 이상의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탑재 및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보유하겠다.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7월에는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라는 것을 벌려놓고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의 천궁이와 전자광학 위성감시체계 등을 구축하겠다고 공표했으며 9월에는 3,000톤급 잠수함에서의 탄도미사일 수중 시험 발사와 탄두 중량이 6에서 9톤 정도인 고위력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노름을 벌려놓았다. 더욱이 올해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은 6.8mm 소총, 신형 전투장갑차 레드백과 타이곤, 신형 지뢰 제거용 장애물 개척 장갑차, K56 포탄 운반 장갑차, 지능형 다목적 무인 차량, 유무인 복합 체계용 소형 무장 직승기, 무인 수상정 아우라, 무인 및 원격 지뢰 제거 장비 MV4, 소총 및 유탄 발사용 무인기, 휴대용 무인기 역격포, 고출력 레이저 무기를 비롯하여 40여 종의 각종 무장 장비들을 개발 및 실전 배치하였다. 이렇듯 올 한해 무장장비 현대화 노름에 혈안이 되어 돌아친 남조선 호전광들이 해가 저무는 마지막 날까지 새로운 무장장비 개발에 나설 흉심을 또다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남조선 군부의 이러한 무장장비 현대화 노름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며 누구를 겨냥한 것인가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는 명백히 북침전쟁 준비를 다그치려는 동족대결 광기의 발로로서 조선반도의 전쟁 위험을 증대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 악성전염 병사태와 경제악화 극복에 쓸 예산도 없어 쩔쩔매고 있는 판에 국민 열세를 첨단 무기 도입과 개발에 물쓰듯해서 되겠나. 무기로 평화를 살 수 없다. 그러면서 북의 도발과 위협을 말하기가 부끄럽지 않은가 등의 목소리가
연일 울려나오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앞에서는 화려한 꽃을 보이고 뒤돌아 앉아서는 상대를 해칠 칼을 야심차게 가는 것과 같은 이런 앞뒤가 다른 위선자들의 이중적 행태는 환멸 그 자체이다. 는 니네 이야기지. 어디 K2 중땅크 맛 좀 보실라우. 한편 최근 북한은 한국에 지기 싫었는지 열병식을 통해 새로운 전차와 능동방어 체계 테스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공개된 영상에서는 전차를 향해 발사된 RPG 대전차 로켓을 요격하는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한국이 보유 중인 전차에는 아직 APS를 장착하지 못하여 군 내부에서도 우리 전차의 능동방어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공개한 APS 영상에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철가탄보다 훨씬 느리고 가벼운 RPG-7 로켓을 요격하였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요격하지 못해 파편과 불꽃이 전차 측면 쪽으로 향한 것입니다. 그 즉시 화면이 어두워지면서 열병식 장면으로 바뀌었죠. 북한은 완벽한 요격이 어려웠는지 전차 측면 쪽에 가림막을 설치하여 미처 요격하지 못한 파편이나 불꽃을 막는 용도로 세워놨습니다. RPG-7 로켓은 부족한 관통력 때문에 최신형 3.5세대 전차를 상대하기는 어림도 없고 구식 2세대 전차라고 해도 전면에서 격파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북한은 이 로켓을 상대로도 제대로 요격하지 못한 것이죠. 반면 한국이 이미 10년 전에 개발한 K-APS는 850mm의 관통력과 초속 200m 마하 0.58의 속도로 발사되는 메티스-M 대전차 미사일을 대상으로 요격에 성공하는 등 개발을 완료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비용 문제와 교리 등의 문제로 채택되지 않았죠. 이번 폴란드 수출을 통해 K3 전차에 대한 개발 자금을 확보한 한국 방산업체들은 새로운 차세대 APS를 2026년까지 개발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계 6번째이자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DIRCM 기술을 확보한 하나시스템은 이 DIRCM을 접목한 하드킬, 소프트킬 방식의 차세대 APS를 개발하겠다고 하였죠. 한편 K3 전차가 도입되기 전에 먼저 세상에 선보일 K2의 개량형 K2PL은 그동안 약점으로 꼽혔던 측면 장갑의 보강으로 대구경 대전차 로켓의 반복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70톤급으로 중량업을 하게 됩니다. 일명 떡장갑을 두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K2 전차가 다른 전차 대비 작다는 소리는 이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단점이 없는 그리고 적수가 없는 K2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한국방산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오늘의 한줄평,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테크닉이 중요하다 라고 전 여친이 날 위로해주며 말했었다. 미영아 잘 지내지?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